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은 2016년 그때 그 시절 유행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걸 왜 주제로 잡았냐? 이게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2016 vibe, 2016 aesthetic 이렇게 해가지고 2016년에 찍은 사진 그런 것들을 올리고 그때 유행했던 뭐 셀카, 필터, 아웃핏 등 한두 명이 올리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2016년 사진을 포스팅하고 그러더라고요. 딱 올해로부터 10년 전이죠. 2016년. 사람들이 왜 2016년을 그리워할까? 지금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랄까 좀 더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향수들이 있으니까 2016이 트렌드가 돼서 너도 나도 이제 회상을 하고 그러는데 살면서 딱히 어느 특정 연도를 좀 다른 느낌으로 특별하게 되새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과거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2016년을 타겟으로 해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참 저도 위선적이죠. 몇 주 전까지 소셜미디어에서 로그아웃 하겠다. SNS 그냥 안 보겠다.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말 하면서도 트렌드란 트렌드는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소셜미디어에 머무는 시간 자체는 딱히 그렇게 길진 않은데 이런 큼지막한 트렌드들은 바로 눈에 띄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다 보면 계속 뜨고 뭐 변명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 나온 김에 유행하는 김에 또 이때 아니면 언제 회상을 해보겠어요. 뭐 내년이라고 2017이 유행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냥 2016년만 이렇게 테마로 지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때 한번 해보자. 이 유행도 언젠가는 사라질 테니까 잠잠해질 테니까.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1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본다는 느낌으로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 드라마, TV쇼, 패션, 인터넷 트렌드 등등 모든 것들을 한번 되짚어볼까 합니다. 그 시기를 좀 남다르게 여기시는 분들 혹은 제 또래분들이라면 아 그랬었지 맞아 이렇게 좀 무릎을 탁 칠 만한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길 기대합니다. 그럼 바로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내에서 유행했던 트렌드와 외국에서 유행했던 트렌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그때 유행했던 음악. 2016년 멜론 차트에 어떤 곡들이 상위권이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트와이스, Cheer Up, 여자친구, 시간에 달려서, 뭐 다비치 사랑, 어반자카파 널 사랑하지 않아 등등 뭐 제목만 들어도 다 알만한 노래더라고요. 특히 이때가 태양의 후예가 초대박을 칠 때였죠. 저도 태양의 후예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성인이 돼서 국내 드라마는 거의 안 봤거든요. 기억나는 작품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태양의 후예는 재밌게 봤어요. 항상 챙겨봤습니다. 클립도 찾아보고 신드롬이었죠. 그리고 OST들이 다 좋았습니다. 딱히 버릴 OST가 없었어요. 저는 태양의 후예에서 개인적으로 주연 커플보다 서브 커플인 조연, 진구 김지연님 커플을 더 응원했어요. 뭔가 애틋함이 있었어요. 드라마 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주연 커플들은 딱히 뭐 응원을 안 해도 다 이어지잖아요. 뭐 아무리 뭐 중간에 어떻게 뭐 헤어지고 싸우고 해도 나중에 다 이어지죠. 근데 서브 커플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이어질 수도 있고 안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틋한 게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서브 커플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메인보다는 서브 캐릭터를 더 응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태양의 후예도 솔직히 이 두 커플 때문에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이어질 듯 말 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훨씬 더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그런 게 좋더라고요. 쉽게 사랑하는 것보다 좀 힘들게 사랑하는 거. 아쉬웠던 거는 이 두 커플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다는 거. 너무 이제 주연 위주라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아쉬웠어요. 분량이 좀 적어서. 어쨌든 저는 보면서 이 서브 커플을 더 응원했었다. 그 다음 이제 2016년, 2017년 때 드라마 태양의 후예 다음에 떠오르는 게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도깨비도 메가 히트작이었죠. 참고로 저는 도깨비를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 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완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완주를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안 봐도 제가 굳이 틀지 않아도 가족들이 항상 틀어놨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오고 가면서 중간중간 에피소드를 몇 개 봤죠. 그래서 딱히 뭐 처음부터 안 봐도 대충 그 줄거리? 결말은 압니다. 저는 희한한 게 좀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보는 거는 하기 싫습니다. 반항심인지 모르겠는데 남들 다 하는 거, 다 보는 거는 그 당시에 안 하다가
나중에 뒷북치는 거 좋아합니다. 항상 뒷북쳐요. 몇 년 뒤에. 혼자 다시 돌려보고 그때 이게 이래서 인기 있었구나. 유행했구나. 이렇게 항상 뒷북칩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저는 주연 커플보다 그 서브 커플 이동욱 씨랑 유인나 씨죠. 그 두 사람을 좀 더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에피소드가 저는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웠고. 도깨비도 빼놓을 수 없는 게 OST죠.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저는 이 노래 아직도 듣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들어요. 저는 이 노래 정말 좋아하고 애절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 노래 커버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잘해도 원곡자를 따라갈 순 없더라고요. 그 원곡자만이 주는 그 감정은 대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기교를 좋게 잘 부른다고 해도 또 워낙 히트곡이라 저도 노래방에서 부르곤 했던 것 같아요. 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뭐 Every Time 맞나요? 제목이? 그 노래도 좋았던 것 같고 드라마 자체보다는 저는 이 OST, 첫눈처럼이라는 OST를 남겨줘서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도깨비를 오늘 리스트에 넣은 이유는 드라마 자체보다는 패션 때문입니다. 패션. 도깨비 패션이 남자들 사이에서 정말 대유행을 했어요.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하듯 밖에 나가면 도깨비 룩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올블랙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베이지 롱코트에 뭐 첼시 부츠 그런 거 신고 안에 뭐 올블랙으로 터틀넥이랑 슬랙스까지 도깨비 룩이 정말 유행을 해서 거의 10중 8군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나 그 당시에. 또 공유 헤어스타일, 헤어컷도 유행을 했었고요. 패션 쪽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던 드라마라 여러모로 레전드지 않나. 그 다음 예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능하면 그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 101, 시즌 1, 2, 2016년, 2017년. 두 시즌을 제가 정말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때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프로듀스 101 진짜 인기 많았어요. 저는 제가 슈스케 이후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슈스케가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디션 프로에 꽂힌 게. 일단 슈스케는 시즌 2부터 4까지는 다 봤어요. 시즌 2, 3, 4가 가장 전성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슈스케의 역사상.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기도 했고 지금 떠올려보면 굉장히 실력이 다들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만한 화제성, 에너지 그런 것들은 요즘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슈스케는 정말 재밌게 봤고 투표 저는 빼놓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생각나는 그런 향수가 있어요. 슈스케 파이널 때 이제 최종 무대 가면 매주마다 이제 투표하죠. 탈락자 발표하는 게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이러면서 사람 진짜 피말리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정말 저는 묘미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었나요? 매주? 밤마다 TV 틀어놓고 핸드폰 붙잡고 투표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슈스케 4까지는 재밌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4에서 응원했던 그룹이 디펑스입니다. 밴드 디펑스. 개인적으로 좀 우승하길 바랬어요. 일단 실력들이 다 좋았고 일단 그 보컬분의 노래 스타일, 목소리나 그런 것들이 제 취향이었고요. 자작곡도 좋았고 무대를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매주. 한 장르에만, 한 컨셉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주 다양한 컨셉으로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모든 무대가 다채로웠어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디펑스라는 그룹을 응원을 했습니다. 뭐 제가 원하던 대로 안 돼서 좀 아쉽긴 했지만 또 이렇게 슈스케를 통해 그런 그룹을 알게 된 것도 저는 너무 좋았고 실제로 디펑스는 그 방송 이후에도 슈스케가 끝난 이후에도 노래를 꾸준히 들었고 또 응원하던 그룹이라 공연도 보러 가고 그랬어요. 슈스케 이후로 이제 오디션 프로에서는 학을 뗐다고 생각했는데 프로듀스라는 게 나와버렸네요. 핑미라는 히트곡을 내놓으면서 프로듀스 101 처음에는 뭐 101명이나 나와서 하는 게 좀 약간 충격이기도 했어요. 근데 웬거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아쉬운 게 이런 오디션 프로로 탄생한 그룹들은 수명이 짧다는 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올해 활동할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너무 짧고 굵으니까. 어쨌든 아이오아이를 탄생시키면서 서바이벌 예능의 시대를 열었고 푸듀 시즌2가 저는 피크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돼서 아이돌에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저희 20세를 돌아보면 유일하게 응원했던 아이돌 그룹이 아이오아이랑 원어원인 것 같아요. 특히 원어원. 역대 아이돌 데뷔곡 중 가장 좋은 곡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에너제틱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들어도 노래가 너무 세련됐고 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푸듀2는 제가 정말 빠지지 않고 재밌게 봤고 아직도 그 결승전 때가 생각나요. 결승전 날 제가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결승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TV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놀아야 됐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밖에서 밤에 노는 중에도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투표하려고. 제가 응원한 연습생이 한 2명 정도 있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붙이자라는 마음에 밖에 나가서 술 먹는 와중에서도 핸드폰 붙잡고 투표했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야, 너 지금 보고 있냐? 너 투표했냐? 이러면서 밖에서 노는 와중에 프리듀 결승전 투표를 한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저한테 그게 남아요. 강한 인상으로. 그 다음은 패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때 유행했던 패션. 패션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사진을 아무리 돌려봐도 뭐 아주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트렌드는 안 보이고 검색을 해보니까 초커가 나오더라고요. 초커. 이 초커는 외국에서도 유행했다 합니다. 저는 초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렴풋이 기억은 나요. 초커가 좀 유행했었던 것 같긴 해요. 초커 유행했었고 오프숄더. 오프숄더는 저는 정말 진리도로 입었습니다. 지겹게 입었어요. 놀러 다닐 때면 그냥 흰 티 입거나 아니면 좀 밋밋하다 싶은 날에는 오프숄더 입고 저는 항상 청바지 위주로 입고 다녔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저는 항상 바지를 선호해서 스키니, 부츠컷 등 청바지를 선호하고 아우터는 항상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레더 자켓 혹은 블레이저. 겨울에는 퍼자켓, 무스탕. 고정입니다. 저한테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가장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저는 패션에 있어서 딱히 도전을 안 해요. 큰 도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초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가장 나다운 옷이 좋다. 입었을 때 가장 나다운 옷. 내가 편한 옷. 보통 안 입던 옷 입고 나가면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싫었어요. 모험하는 날. 괜히 색다른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안 입던 옷 혹은 안 입던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간 날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가을이었나? 제가 언제 한번 오프숄더 핑크색을 한번 입고 나갔습니다. 약간 플러피한 오프숄더였어요. 전 항상 오프숄더 하면 이제 좀 달라붙는 몸에 착 핏대는 그런 면 소재? 그런 거 입었지 좀 이렇게 연말록 느낌이 나는 공주 같은? 약간 좀 풍성한 그런 오프숄더는 안 입거든요. 근데 그날은 뭔가 이제 좀 특별한 날이었나 봐요. 핑크색도 제가 절대 안 입는 색깔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핑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커서는 싫더라고요. 무조건 저는 모노톤이에요. 모노톤 아니면 아예 채도가 쨍한 거. 레드, 뭐 코발트 블루, 니언, 형광. 그렇지 이렇게 베이비 핑크 이런 거는 안 입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뭐 좀 청순해 보이고 싶었나? 한번 그걸 입고 나갔는데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거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저는 이렇게 나답지 않은 옷은 막 가시가 돋더라고요, 몸에. 어쨌든 오프숄더. 오프숄더는 제가 정말 자주 입었고 지금도 뭐 가끔, 아주 가끔 입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게 오프숄더가 팔이 분리되어 있는 오프숄더는 좋은데 왜냐면 팔을 아무리 들어도 올라가질 않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는 진짜 불편해요. 항상 손들 때마다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입습니다. 요즘엔.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 SNS 트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16년 SNS 트렌드. 이전까지는 페이스북이 대세였죠. 메인이었고 또 여러분들 카스 기억나시나요? 카스? 카카오스토리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카스, 페이스북 이러다가 저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이제 좀 활발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16년이.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날로그 파리. 필터 아시나요? 유료 필터 앱? 아날로그 파리. 그 핑크핑크 하면서 몽환적인 색감. 저도 그거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도 나도 아날로그 파리로 이제 보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 앱이었어요, 아날로그 파리. 그리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오면서 해시태그 문화도 생겨났죠. 샵, 럽스타그램, 샵, 소통, 샵, 팔로우 등등 해시태그가 게시물의 필수 요소가 되었죠. 뭐만 하면 소통해요. 팔로우, 마팔. 저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 미디어 컨텐츠로 좀 넘어가 보면 그 시절 유튜버들, 어떻게 보면 1세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때였죠. 벤츠님 같은 분들. 그 전까지는 페브스타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인플루언서라고 칭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페브스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로 넘어오면서 계속 인기를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또 유행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저는 몰카 채널. 16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카 채널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기억나는 채널이 수상한 녀석들. 아시나요, 여러분들? 인기 많았는데. 수상한 녀석들의 몰카 컨텐츠가 제일 저는 퀄리티가 좋았다 생각해요. 몰카는 하도 주작이 많아서 자칫하면 재미없거든요. 오글거리기도 하고. 근데 수상한 녀석들은 좀 참신했습니다. 리얼했어요, 항상. 주작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카하면 저는 이 채널이 생각나고
먹방도 유행했었어요. 먹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먹방을 안 좋아하는데 또 아예 안 보지 않았죠, 당연히. 먹방하면 생각나는 옛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권회우님. 이분이 대구? 부산 분이신가? 어쨌든 그 당시에 꽤 인기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봐서 저도 보게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뭔가 캐릭터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었어요. 다른 채널과 좀 남달랐어요. 권혜원님 영상을 통해서 그 습까먹네라는 표현을 알게 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습까먹는다는 유행어, 상징이 있으니까 저는 그 채널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먹방러들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필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필터 어플이죠. 외국에선 스냅챗 필터가 유행했다면 한국엔 스노우 아닐까. 필터라는 개념, 그런 게 처음 등장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문을 열어준 게 저는 스노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라이크라는 어플도 있었는데 아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유라이크도 썼었던 것 같은데 뭐 스노우 같은 어플 보면 얼굴을 인식해서 동물 귀를 달아주거나 얼굴 완전 바꿔주는 그런 셀카 필터 앱, 선풍적인 인기였죠. 당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스노우 인증샷이 유행했었고 또 검색하다 나온 게 포켓몬고 이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냥 트렌드였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유튜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었던 분야, 카테고리가 저는 뷰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저는 정말 뷰티에 관심 많았고 메이크업 영상들이 유행했었어요. 뷰티 크리에이터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포니, 이사벨, 라뮤크, 씬님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포니님 메이크업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니님이 유튜브로 흥하기 전부터 포니님 블로그를 봐왔어요. 하는 메이크업마다 너무 예쁘고 이렇게 찰떡 같아서 저는 그전부터 꾸준히 봤었습니다. 제가 가장 뷰티에 관심 많았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나도 뷰티 크리에이터를 해보고 싶다는 꿈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유행한 메이크업이 뭔지도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MLBB 아시나요? MLBB. MLBB라는 단어가 그때 나오지 않았나. 그 말린 장미색 립스틱 열풍이었죠. 정말 열풍이었습니다. 말린 장미 아니면 그런 벽돌색 같은 립 제품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 벽돌색 립을 수진님이 어떤 드라마에서 하고 나왔나? 그 시대인지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연예인이 하고 나서 제가 한번 꽂혀가지고 벽돌색 립을 샀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색이 그쪽이 아닌가 봐요, 저는. 하도 MLBB 트렌드가 유행을 해서 저도 한번 그 유행에 숟가락을 얹어보고자 몇 가지 시도는 했는데 그 당시 제 룩에는 안 어울렸어요. 지금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요즘은 좀 메이크업을 이렇게 힘을 많이 덜고 차분하게 하기 때문에 말린 장미색 같은 경우는 봤는데 벽돌색은 잘 안 받더라고요. 칠리였나? 맥의 칠리 립스틱? 그거 큰맘 먹고 샀는데 너무 안 어울려서 후회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벽돌색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MLBB 정말 유행했었고 컨투어링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카다시안 패밀리들. 그때는 좀 화장을 볼드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눈썹도 약간 아치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고 브라우본에 하이라이트 주고 컨투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막 살아나지 않았나. 쉐딩을 강하게 했죠. 쉐딩, 컨투어, 베이킹이라고 이제 파우더로 부분 밝혀주고 기름기를 눌러주고 그런 것들. 그렇게 입체감을 채워주는 스트로빙 메이크업이 단골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술자리, 유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때 새내기였기 때문에 한창이었어요. 20살, 21살, 22살 고삐 풀리게 재밌게 놀던 시절. 그립습니다, 솔직히. 가끔 그리워요. 그때 그 자유? 지금 자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자유는 있는데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삶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처럼 막 아무 생각 없이 내일은 없을 것 같이 또 겁 없이 그렇게 놀던 시절은 끝났어요. 예전에 끝났습니다. 그때가 피크였고 이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놀 수는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놀 수는 있는데 그때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놀면 그때처럼 재밌을 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노는 것보다 걱정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는 일은 내일 생각해. 내일로 미뤄두고 노는 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힘든 일, 안 풀리는 일,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도 노는 걸로 주의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게 없었죠, 뭐 그때는.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서른이 되니까 다르네요. 어른이 된다는 게 이런 건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때에 맞게 다 느껴온 것 같아요. 때에 맞게 살아온 것 같아요. 20대부터 지금까지. 뒷북 없이, 늦바람 없이 저는 때에 맞게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자체는 후회는 없어요. 다만 아쉬운 거라면 이거는 저만 아쉬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아쉬워하겠지만 그 청춘이 되게 짧다는 거,
그렇게 놀던 그 시절이 굉장히 짧다는 거,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 고작 그 몇 년밖에 안 된다는 그게 참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술자리 트렌드, 가성비와 저도주, 좀 저렴하게 즐기는 문화와 가볍게 즐기는 술맛 중심의 문화가 공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일소주 정말 유행했죠. 탄산주, 과일소주 열풍에 뭐 이슬톡톡, 브라더 소다 같은 거 입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저는 진짜 싫어했습니다, 과일주. 저는 안 맞았어요. 속에서 안 받더라고요, 저는. 과일주가 그렇게 안 받더라고요. 굳이 먹을 거라면 아예 소주를 마시던가, 맛을 따질 거면 칵테일을 마시던가, 아예 세게 먹을 거면 데킬라 샷, 소주를 마시던가, 맛있게 갈 거면 칵테일을 마시던가, 과일 소주는 저랑 정말 안 맞았습니다. 그 다음, 비어, 스몰 비어. 맥주 체인이 유행을 했었죠. 또 무한리필집, 무한리필 고기, 무한리필 연어, 그런 것들. 좀 가성비 따지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코노는 뭐 지금도 뭐 이미 자리 잡혔죠. 저는 학생 때는 그냥 노래방 갔거든요.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스플릿 해가지고. 그때는 코너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 때는 1시간에 얼마예요? 뭐 2시간에 얼마예요? 해가지고 그냥 일반 노래방 가서 노래방 부르고 왔는데 코너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500원에 한두 곡 부르고 뭐 1000원에 두 곡 부르고 이렇게. 저는 코너는 잘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노래방 가면 좀 약간 압박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그 뭐 1시간치의 비용을 다 냈기 때문에 다 채워야 되죠. 그리고 보통 노래하다 보면 1시간 넘습니다. 그러면 다시 뭐 1시간 늘리거나 좀 그 범위가 컸는데 코너는 부담이 없잖아요. 부르고 싶은 노래 있다면 그냥 가서 몇 곡 부르고 나오면 되는 거고 혼자 가도 되는 거고. 노래방 가니까 생각나는 썰이 있네요. 중학생 때. 중2였나 3이었나 처음으로 제가 친구들과 홍대를 갔습니다. 홍대를.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제가 뭐 입었는지. 블레이저. 네이비색 블레이저에 레깅스? 치마 입고 레깅스 신었나? 거기에 이게 앵클부츠? 힐 있는 거 말고 앵클부츠였나? 아니면 워커였나? 그거 신고 위에는 뿔빈이라고 갔습니다. 그때 뿔빈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때가 2010년이었나 2011년이었나. 그때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제 친구도 꾸미고 해서 이렇게 3명이 홍대를 갔습니다. 그 나이에 홍대는 꽤나 큰 외출이었어요. 요즘 친구들은 막 다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또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홍대 자체도 큰 외출이었어요. 어린 저에게 친구들 홍대를 갔죠. 쇼핑하고 헬로키티 카페 갔습니다. 옛날에 헬로키티 카페 있었거든요. 홍대 헬로키티 카페 가서 사진 찍고 제가 그때 디카가 있었어요. 그 디카 아직도 생각나는데 저의 추억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핑크색 삼성 블루 디카였는데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그 디카가 저의 그 모든 추억을 다 담아줬죠. 저한테는 핸드폰 같이 항상 들고 다니는 소지품이었습니다. 디카. 그래서 디카 들고 가서 사진 찍고 저는 항상 사진 찍고 오면 인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포토북에 모아뒀습니다. 그때 사진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뭐 좀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카페 갔다가 밤이었어요. 이제 막차를 타야 됐습니다. 막차를 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노래방을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노래방 갔다 가자.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노래방 가버리면 우린 막차를 놓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택시를 탈 돈이. 다 털면 이제 딱 노래방 값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죠. 속으로는. 여기서 노래방 가면 뭐 된다. 근데 몰라. 어쩌라고. 일단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갔죠. 막차 못 탈 거란 걸 알면서도 그냥 갔어요. 속으로는. 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재밌게 노래 부르고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막차 끊겼죠.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밤에 밖에 있는 게 무서웠어요. 어리기도 했고 그런 적이 없었고 무서웠는데 또 안 무서웠던 거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옆에. 뭐 나만 못 한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이 못 했으니까 노래방에서 나왔어요. 이제 노래방 입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야 큰일 났다. 여기서 밤새 해야 돼? 어떡해. 집은 가야 되는데 차는 끊겼고 택시 탈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친구 아버님이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홍대까지. 어떻게 보면 일탈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최고의 일탈. 건전하게 놀았지만 어쨌든 밤까지 밖에 있었으니까 일탈이었죠. 저희한테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추억은 사라지질 않네요. 혼나지 않으니까 안절부절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참 희한해요. 마차 끊기는 걸 무서워하던 그 나이에 제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도 혼자 가보고 밤늦게 택시 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어른이구나, 성인이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반문화라고 한다면 클럽씬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당시 클럽씬은 화려한 EDM과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오디션 프로의 영향을 받은 힙합이 양대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힙합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힙합을 하는 거에 눈을 뜨긴 게 아니라 줄곧 팝만 들어봤는데 팝 아니면 케이팝만 들으면서 살아봤는데 처음으로 힙합이라는 장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흔히 놀러가면 아니었어요. 일렉파, 힙합파. 저는 무조건 후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EDM이 좀 더 컸어요. EDM 팬들이 더 많았고 EDM을 즐기는 사람들도 더 많았고 힙합에 비하면 EDM이 훨씬 컸죠.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막 뮤직 페스티벌도 많았습니다. UMF 같은 거 아시나요? UMF? UMF 굉장히 핫했죠. UMF 같은 그런 EDM 페스티벌도 유행을 했었고 상대적으로 힙합은 좀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이라 적었죠. 매니아들이. EDM 하면서 막 유행했던 게 셔플 댄스, 망치춤 아시나요? 저도 집에서 혼자 동영상 틀어놓고 망치춤 배우고 그랬었는데 밖에서 해본 적은 없지만 그때가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대세였고 쇼미더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힙합은. 뭐 BY, CJM, n분의 1 같은 노래. n분의 1 정말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었는데 그때 박재범 씨 노래 뭐 All I Wanna With You인가? 뭐 몸매, 크러쉬, 오아시스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들 생각나요. 또 이태원도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태원에 잘 가지 않아서 이태원은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저와 바이브가 안 맞았습니다.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저랑 바이브가 안 맞아서 저는 이태원은 자주는 안 갔어요. 몇 번 가긴 했는데 자주는 안 갔습니다. 뭐 유흥게임, 소셜, 유흥게임 같은 거 본다면 뭐 술게임? 요즘도 술게임 하나요? 안주, 먹거리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자면 치즈 맞아요. 진짜 치즈가 안 빠지는 데가 없었습니다. 특히 치즈 등갈비, 치즈 닭갈비 정말 유행했었죠. 막 치즈 포포처럼 얹어주고 치즈 추가하고 엽떡은 그 전부터 유행이었죠. 고딩 때부터 먹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엽떡을 안 먹은 지가 8년? 기억이 안 납니다. 엽떡을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어쨌든 치즈 음식, 치즈 등갈비, 치즈 돌돌 말아먹는 그런 안주들 그런 것도 유행을 했었죠. 그 다음은 자리를 옮겨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음악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2016년에 미국은 팝 음악의 황금기였죠. 특히 저스틴 비버와 드레이크의 독주였습니다. 저스틴과 드레이크의 헤어던 것 같아요. 화제의 노래 Love Yourself, Sorry, One Dance, 드레이크.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좀 덜 히트쳤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때 드레이크 히트곡 하면 핫블링이죠. 핫블링은 사람들이 다 알죠. 그 노래는 다 아는데 이 원댄스는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댄스 노래 중독성 있고 정말 좋아요. 이 노래를 잊고 살다가 엊그제 어떤 팟캐스트에서 소개되는 거 듣고 맞다 그 노래 하면서 다시 들었는데 드레이크의 노래는 이지 리스닝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비트들만 잘 뽑아내는지 핫블링 하면 뮤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드레이크의 특유 댄스 거기서 나오는 밈 짤도 있었죠. 많죠 지금도. 특유의 약간 아재 댄스 같은데 아예 못 춘다고는 할 수는 없고 은근히 또 리듬은 잘 타요. 그 앨범 이름이 Views이네요. 16년 5월에 나왔던 이 노래는 앨범 표지만 봐도 드레이크 딱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기록적이었던 앨범이라 생각하고 2016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카니의 파블로 The Life of Pablo 앨범. 제가 그 음악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길거리에서 들렸던 노래는 다 기억에 남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Life of Pablo 앨범에 수록된 여러 곡들 Father Stretch My Hands Part 2 I Love Kanye No More Paris LA 그리고 이 앨범 자체도 레전드였고요. 이 시대면 저스틴 비버, 드레이크, 카니에 웨스트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화제의 앨범 비욘세 레모네이드 기억나고요. 또 리아나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Work 레전드. 전 이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이 노래를 밖에 놀러 나가기 전에 화장할 때 항상 틀어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가요. 몸이 이렇게 들썩거리게 됩니다. 약간 웜업하는 용으로 이 노래를 항상 듣고 나갔어요. 밖에서 돌아다닐 때도 듣고 리아나의 Work. 그 다음에 뭐 아리아나 그란데 크리스 브라운 맞아요. 크리스 브라운. 크리스 브라운은 음악, 춤 둘 다 되는 면 안 되는 가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 제가 음악 에피소드에서 크리스 브라운 언급을 안 했을까? 진짜 많이 들었는데 가끔 지금도 듣습니다. 크리스 브라운 중에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은데 Lawyer, Go Crazy, Zero, 제로 크리스 브라운의 이 노래 너무 신나고 에이요
맞아, 에이오. 크리스 브라운하고 타이가가 불렀던 에이오. 이 노래도 진짜 많이 들었고, 많이 들려왔고 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NS 트렌드. 당연히 짚어봐야죠. SNS 트렌드. 스냅챗 필터. 앞서도 짧게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는 스노우 쓸 때, 거기서는 스냅챗을 쓴 것 같습니다. 강아지 필터. 아마 저도 깔아서 한번 시전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뭔가 그런 추구하는 이미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강아지 필터가. 미가 달랐던 느낌? 추구하는 미가? 어쨌든 스냅챗 필터 막 플라워, 왕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스냅챗.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패션하면 에슬레저룩, 요가 팬츠, 레깅스 많이 입고 다닌 거 사진 많이 봤어요. 또 bomber 자켓, 항공 점퍼. 교복 같았죠? 저도 입고 다녔었는데 저도 좋아해서 H&M이었나? 너도 나도 사 입고 다녔던 그 군청, 아미색 안에 내부는 오렌지고 항공 점퍼 진짜 유행했죠. 거기다가 이제 레이밴, 보잉 선글라스 탑건이 생각나네. 어쨌든 bomber 자켓 진짜 유행했었고 생각나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에슬레저룩, bomber 자켓. 그 다음 또 미국 메이크업 트렌드를 살펴보자면 그 눈썹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카일리 제너의 2016년 메이크업 룩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블라키 브라우스라고 부른다는데 앞머리는 아주 연하기 시작하면서 끝으로 갈수록 진하고 날카로워지는 그러니까 각진 눈썹. 우리나라는 일자 눈썹이 유행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각진, 아치형 그런 눈썹. 또 립 같은 경우는 매트하게 표현했죠. 지금 완전 그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탕후루 립 그런 것도 유행인데 이 당시엔 매트였죠, 무조건. 칼리 제너 립키트가 세계적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면서 누드톤이나 갈색빛 도는 매트 립이 대유행을 했었고요. 컷 크리즈. 이거의 명칭은 몰랐는데 눈꺼풀에 컨실러를 발라서 경계선을 아주 날카롭게 제대로 따는 그 테크닉 아시나요? 이 눈썹뼈와 눈 사이의 경계를.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앙 부분을 글리터로 밝게 표현해주는 거. 그 컷 크리즈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외국에서 유행할 수밖에 없는 게 동양인들과 얼굴 구조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눈썹과 눈의 사이가 가깝죠. 그리고 이 뼈가 돌출돼 있죠. 눈썹 뼈가. 그래서 눈이 좀 푹 들어가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 베이킹, 루스 파우더 두껍게 얹어가지고 나중에 털어내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매끈한 피부, 잡티 하나 없는 피부 표현을 추구를 했고 하이라이터도 했고 그 당시 유명했던 유튜버들 구분을 짓자면 코로나 때부터 유튜브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유튜버를 간헐적으로 봤지 유튜브 시청이 제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그냥 가끔 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들어가서 뭐 뮤비 보고 오거나 뭐 메이크업 영상 보거나 나 원하는 정보만 검색해서 보고 나왔지 지금처럼 막 여러 유튜버들 구독하고 메인 콘텐츠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름은 알고 있었던 미국의 유명한 유튜버들은 있었죠. 제프리 스타. 제프리 스타는 알고 있었어요. 워낙 유명해서. 메이크업 모굴이죠, 메이크업 모굴. 제프리 스타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딱히 누군지는 알고 있었고. 또 에마 챔벌린. 브이로그 세계에 입문시켜준 유튜버 에마 챔벌린. 지금도 봅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아해요. 에마 챔벌린의 컨텐츠를. 팟캐스트도 당연히 듣고요. 그 당시 막 나왔을 땐 제가 몰랐고 몇 년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 영상들을 다시 보니까 콜라보도 많이 했더라고요. 제임스 찰스나 뭐 다른 유튜버들과 콜라보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도 콜라보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버들끼리 서로 유튜버에 출연해주고 하는 거. 딱 그 시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속성으로 시간 여행을 하고 온 느낌입니다. 그 시대를. 압축본인 것 같아요. 뭐 이것 말고 더 많겠지만 또 여러분들 드라이브 앨범 한번 가보셔서 2016년 사진, 17년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또 그 시절만의 향수가 느껴지고 어떤 특정 기억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아 좋았다, 좋은 시대였다 라고 느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 당시에는 10년 뒤에 2010년이 다시 회자될 줄은 몰랐겠죠.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간 것 뿐인데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 트렌드가 돼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 과거는 항상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거 아닌 혹은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돌이켜보면 특별했던 것 같고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그 당시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거라 아련한 게 있어요. 저는 굳이 막 과거를 이렇게 자주 회상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또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아련해지기도 하고 그립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또 그 시대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것들도 책임감이 덜했던 그 시절, 삶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던 그 시절이 그럴 때가 있네요.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잠깐이나마 추억여행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억, 추억 혹은 뭐 트렌드들,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 또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쉴까 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위클리 에피소드 패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다른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한 주는 일단은 잠시 동안은 쉬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스킵하고 2월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